안녕하세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ETF 승인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 3가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를 했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ETF 승인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고, 그 승인에 대해서 호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바로 엄청난 급등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는 거는 큰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바로 물밀듯이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 물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풍부하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 그 다음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ETF를 통한 본인들의 코인에 대해서 신뢰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큰 길이 뚫렸으니 작은 길이 더 뚫리겠죠. 그러면 이 작은 길과 큰 길에 들어오는 자금이 모이게 되면 코인 시장에 움직이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코인도 완전한 안전 자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고점 부근에서 너무 무리한 투자하셨다가 불필요하게 물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타점을 보고 접근해 주시는 게 현명한 매매 방법이겠죠. 현물 ETF의 승인에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아빠면 이더리움은 엄마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비트코인이 금이면 이더리움은 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이 시장에 들어온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흘러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고점 찍어주고 급락이 나온 다음 반등 나오는 이 상황에서 추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온 현재 자리까지 체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총의 파이가 굉장히 많이 커진 유일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이 세월의 풍파를 모두 다 견뎌내고서도 시총의 폭이 굉장히 커진 코인들은 많이는 없죠.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봉상 박스를 쳐준 다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분석해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분명 어저께 제가 체크해드렸을 때 27,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29,0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첫 목표를 4만원 부근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들어가기엔 어렵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더리움을 같이 사셔야 되고요. 이더리움을 사실 분들도 일부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역 피라미드 모양으로 길게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조정받는 걸 충분히 기다리시고 재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춰서 어디까지 하락을 해주는지 테스트를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적게는 300만원 부근에서 많게는 260만원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단 차라리 추가 반등이 나오면 그 이후에 눌림 자리를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눌린 다음 이 바닥 부근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미 반등 나온 타이밍에서 여기서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 부근에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1차 매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윗자리 400만원을 돌파해 줄지 아니면 440만원까지 올라가 줄지 그거를 테스트를 충분히 본 다음 추가 불타기 혹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계획을 또 잡아주시는 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단기 대응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조정만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 상단 부근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단기로 눌리는 자리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드렸던 400만원 기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그 다음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눌림 자리는 300만원과 270만원 부근 이 자리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근에서 매집을 만약에 끝내시면 무조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전고 440만원을 뚫어주는 모습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단기 대응으로 이더리움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잡 알트코인으로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두 번째는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이 과연 ETF 상장할 수 있을까? 립도 속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겠죠. 어차피 리플코인을 매매한다고 이 리플에만 몰빵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하게 높은 고점 만들어주고 시세 죽인 다음 21년도에 상승 때 2,000원까지밖에 올라오진 못했지만 하락 이후 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봐서 그렇지 다른 잡 알트코인들 이만큼 차트 만들어준 거 보면 여러분들 침 흘리면서 구경하시잖아요. 야, 얘는 이제 이전 고점 여기 뚫어주면 우주까지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리플은 안 됩니까? 리플 굉장히 예쁘게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리플을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리플만큼 현실적으로 열일하고 있는 코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기술력을 믿고 사람들이 ETF가 상장이 됐을 때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차후에 전고까지 넘어가주는 슈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ETF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리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전 고점에 굉장히 큰 자금들이 물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털어낸 다음 슈팅이 나오는 그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줘야 되는데 그 노가 ETF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차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우상향의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부근에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좀 길게 계획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현재 이 우상향이 깨지고 나서 돌아서 갈 확률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살까 말까 내려온 자리에서 내가 매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놓치신 분들은 천천히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길게 받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가 올 겁니다. 리플의 일봉 보면 추세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추세였는데 현재 고점의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점은 살짝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850원에 저항받고 추가 하락 나오면서 하방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확 한번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선 타점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리플을 만약에 도전하실 분들, 쟁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900원을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1차 매수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단기 타점으로 예민하게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예측을 하고 잡는 건 가능하지만 이 모양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단 포인트는 900원에 잡아놓고 이 부근에 왔을 때 분석을 하고 단기 눌림을 추가로 잡을지 바로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바로 1차 매수가 들어갈지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눌리게 된다면 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 두 개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자리, 눌리는 자리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덜 기다리던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 나왔을 때 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가격에 대한 방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이 중간에 껴있는 자리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FTX 사태 이후로 엄청난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바닥 찍어주고 저점 대비해서 꽤 큰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죠. 솔라나도 욕 엄청 많이 먹었죠. 하지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체크를 해 드렸을 때
그때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솔라나에 대한 신뢰도, 그것도 있을 거고요. 그 신뢰도 하나만으로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오긴 조금 어려워요. 만약 10만원 정도 부근까지만 올라온 다음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몇 알트코인들 중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이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 부근까지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 ETF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왔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률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차후에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먼 미래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 모양이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솔라나가 이때 13만원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샀으면 이게 몇 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뉴스는 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가 터지는 거 아시잖아요. 리플 시총이 40조 정도 되죠. 솔라나 지금 50조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틀을 비트코인이 만들어주고 이 큰 틀보다 조금 더 작은 그 틀들을 시총 큰 코인들이 만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맥락의 통로들을 만들어서 더 작은 알트코인들이 ETF 시장에 들어올 거라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예전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대형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들어가기도 무리가 있어요. 그나마 이더리움이랑 리플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분할 매수 걸어봐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얘는 이미 상승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 파동 한 번만 나와도 그 데미지가 꽤 클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모아가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상승 파동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조정 파동 만들어주고 마지막 피니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흔들어 준다면 9만원, 8만원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감안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50%는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무서운 자리거든요. ETF가 상장이 됐다고 여러분이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다들 아시잖아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더러운 시장인지. 한번 하락시키면 60, 70%는 쉽게 떨어뜨리는 게 코인 시장이고, 지금 컨디션 좋은 몇몇 알트코인들 빼고는 웬만한 코인들이 솔라나 자리 기준으로는 이 정도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는 애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아직 출발하지 못한 애들도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이 출발하지 않은 애들로 자금이 잠깐 이동을 해서 펌핑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충분히 하락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4시간 봉으로 보니까 우하향의 채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피니시 올라오려면 현재 자리에서 15만원 터치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중간에 끼어버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뚫어줄 수는 있지만 강력한 저항은 15만 2천원 부근에 있으니까 이 자리를 차라리 뚫어줬을 때 그때 단기 대응을 시작을 하시면서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바로 슈팅 나오면 그때부터 비중을 늘려서 평단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솔라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뉴스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터지는 게 뉴스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내가 관심 있는 코인의 가격이 어딘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코인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던 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뉴스를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출발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출발한 다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클래식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콧방귀 끼죠. 걔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수익을 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접근했기 때문에 오늘 ETF 패스가 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ETF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애들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을 땐 버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불편하게 물리지 않는 현명한 매매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